날인데요. 와,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첫 개봉날 네, 즐거운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의 언덕에서 에란 선생님 역을 맡은 임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손발에 사람이 없으면 기 죽을까봐 고민했는데요. 제 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누르시면 켜집니다. 네, 켜져 나와요? 네, 비밀의 언덕에서 경희 역할 맡은 장사원입니다. 기 살려줄 수 있게 많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했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얘기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의 언덕에서 영희 아빠 성호 형을 연기한 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오셨으니까 기죽지 않게 얼마나 끝까지 자리 해주시고 좋은 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취재 열기까지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매스컴에서 온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이 뜨거운 분위기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이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왁자지껄하고 약간 완전 그 인싸들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친한가 했더니 영화도 영화지만 영화 이후에 많은 영화제를 함께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독해지신 것 같은데 또 개봉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독님? 지금 소감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예, 지금 굉장히 파이팅이 넘쳐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비밀 언덕을 알리고 싶고 저희 배우님들이 영화 속에서 아마 영화 보셨겠지만 얼마나 변신을 하셨는지 막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더 알리고 싶은데 한 사람에게도 더 알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단편 작업을 3편 했었는데요. 그때 또 열심히 치열하게 작업했지만 이번에는 2시간을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혼자가 아니니까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의지가 되게 많이 되고 아 정말 장편 영화를 개봉하는구나 라는 실감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은 이 질문을 대기실에서 제가 선호 배우님께 드렸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느낌이.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겠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 아, 진짜 물어보시네요. 그동안은 작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주로 영화를 봤고 아무래도 영화제에서는 이제 영화인들이 많이 보셔서 지인들도 영화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개봉은 완전히 일반 관객분들에게도 영화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굉장히 가감없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해도 일반 이제 또 다른 관객분들은 뭐 여기가 저게 뭐냐 뭐 이런 평가도 정말 가감없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중요한 건 저희 영화가 진짜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온몸이 부서져야 이제 쥐비를 뛰는 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관객들의 이제 정확하고도 냉혹한 그 평가나 평이 긴장이 되셨다는 그래서 굉장히 다르게 느끼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영화에 대한 질문을 조금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아마 관객분들의 이 감상을 누구보다도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특히 또 오늘 개봉 첫날이니까 혹시 이 영화 오늘 처음 보신 분 손으로 잠깐 표시해 줄 수 있나요?
네, 거의 다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라 날것의 감상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앞에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가서 하시겠죠. 올리시겠죠, 어딘가에 쓰시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저한테 걸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첫인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영화관에 가실 때 늦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도 첫 장면이 굉장히 첫 장면의 느낌치고 길어요. 그리고 음악도 쓰지 않고 상당히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문구점에서 명은이가 혼자 뭔가를 엄청 열심히 고르는 모습? 근데 그 몰입감이 굉장해서 뭔가 압도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이런 장면으로 영화의 시작을 여신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문구점 장면은 아마도 제가 시나리오에서 하면 명은이가 선물을 고르고 있다 한 컷이로 끝날, 사실 두 컷이면 끝날 첫 장면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굉장히 정말 날것의 느낌으로 한 이유는 보통 20대 여성 이 캐릭터가 나오면 아마 성인 감독이 이 만들어 놓은 서사에 이 주인공이 휩쓸려가는 이야기로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는 이 친구가 그 시나리오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이 명은이라는 인물이 두 발로 땅에 서서 직접 냄새를 맡고 직접 빛에 비추어 보고 이거는 이런 영화다라는 것을 좀 선전포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 주인공이 직접 본인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관객에게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날 뒤에 촬영 더 있었는데 저는 이게 첫 장면이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아침 일찍 만나서 해가 질 때까지 찍었고 심지어 제가 테스트 촬영까지 했던 네, 굉장히 심혈의 기울인 첫 장면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인물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 감독님의 그 관점이 느껴져서 약간 뭉클하기까지 하는데 은승아 배우님은 이렇게까지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장면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아니, 그날 이제 다른 씬들도 찍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씬만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해가지고 그러시는 줄 알고 저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동선만 맞추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했는데 이게 첫 장면으로 나오니까 잘 찍어야 됐던 게 맞구나 라고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지금의 이제 편집권에서의 본인의 연기를 그 장면을 보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만족하세요? 한 10점 만점에 4점? 되게 근데 하시네.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온 영화들 중에서 굉장히 제 연기로서는 이제 또 되게 높은 점수예요. 스스로 저를 승부를 걸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거예요. 네, 좋아요가 하는 거 좋죠. 그 문승아 배우님과 처음 만난 오디션장에서 이지은 감독님이 했던 말이 세련된 외모와 달리 입담이 구수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약간 아이한테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구수하다는 게. 근데 제가 오늘 만나본 느낌으로는 구수하다기보다는 핵인싸 느낌이 좀 강한데 저 아싸예요. 인싸들이 원래 아싸라고 우기는 거 아시죠? 아니에요. 저는 진짜 조용하고요.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배우님을 그렇게 보셨지만 배우님은 감독님을 어떤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 처음 봤을 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따뜻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오디션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웠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따뜻해서 하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승아야 너무 구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는 좀 제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예쁘다, 귀엽다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구수한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게 칭찬인가? 이 감독님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의외여서 더 기억에 남았을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 감독님께서의 이 영화의 목표가 그 10대의 여성 캐릭터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여성 캐릭터를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의 주인공한테 매료되었던 이유가 보통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또 그 회색 지대에 있는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 이 영화가 조금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혹시 명은이라는 역할을 그 은승아 배우님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혹 혼자만의 그 목표가 있었는지. 뭔가 이제 명은이 감정이 되게 복잡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상황 자체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은이가 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은이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명은이가 저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제가 명은이를 위해서 변화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명은이 때문에 글짓기 대회도 나와봤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반장 같은 것도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명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오디션 후에 촬영 전에 그 사이에 정말 일주일에도 2-3번씩 만나가지고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 집 근처까지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서 정말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하면서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네. 그냥 감독님이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놀러 오신 것 같고 막 그냥 밥 사주시고 그냥 막 학교에서 뭐 했니 그냥 친한 친구 얘기 같은 거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약간 자연스럽게 서로한테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 임선호 배우님도 사실은 저는 이 영화에서 보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미지하고는 달라서 그게 아마 감독의 이제 목표나 욕심이기도 할 것이고 되게 신선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역할을 받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읽었을 때 왜 나에게 이 역할을 제안을 했을까 궁금했었어요. 하기 싫다. 싫다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진 보통 이제 제가 가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역할을 캐스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에란 선생님의 이미지는 제가 기존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종류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는 굉장히 정신없이 너무 집중해서 정신없이 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에란 선생님이라는 역할은 이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상들이 일어났던 역할이었어요. 이 인물을 어떻게 연기할까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상상이 막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왜 이 역할을 나한테 주셨지? 나의 무엇을 보고 그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감독님한테 같이 만나자고 했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감독님이? 뭐라고 했죠? 에란 선생님 같으세요. 네. 제가 그때 사실 저희 선배분들은 거의 저의 정말 원픽이라서요. 제가 다른 대안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요? 이분은 얘기했어요. 네. 승은 배우도 그렇다. 제가 그 선생님이라는 역할은 역사가 오래된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다른 접근이 필요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배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목적고 좀 신비하고. 네,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선생님이 잘 어울릴 수 있겠다 하는 그걸 오히려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반전 전형적인 것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빈틈들을 오히려 많이 보여주자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등장부터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문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야 이 인물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해서 예, 처음부터 그런 지각의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감독님 봤을 때 부지런한 감독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미 보여진 것들을 그걸 사용해서 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자신이 보았고 제 안에서 그리고 그거를 꺼내주길 원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사실 그런 감독님을 만나는 건 행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기쁘게 하게 되죠. 사실 첫 장편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긴 세계를 만드는 건데 어디서도 보지 않은 것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게요. 관객의 반응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건 제가 모든 인물에게 이체감을 주었을 때 사실은 원래는 보통은 주인공을 위해서 다른 조연들이 기능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깎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독립영화에서 제가 아는 인간을 모든 인물들에게 줬을 때 진짜 단어까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는 게 그걸 몰랐고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만들었던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봉을 빨리 기다리고 예, 그래서 제가 영화제 갈 때마다 너무 궁금했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저도 궁금했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이 있고 서사가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인물을, 많은 면들을 보여주면은 또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는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두 캐릭터는, 방금 말씀하신 두 캐릭터는 굉장히 복합적인 면모를 많이 드러내는 그래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장면의 기회가 적은 역할이 엄마 경희 역할, 아빠 성호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성 배우님과 강기루 배우 같이 굉장히 노련하고 되게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으로만 보이는 엄마 아빠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장성 배우님과 먼저. 네. 근데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모든 인물들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속의 모든 인물이 이미 시나리오 속에서 다 각자의 이면, 모순, 사정 그런 걸 다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 점이 너무 좋았거든요. 또 경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또 몽타주가 회심의 몽타주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명은이와 계속 부딪히고 명은이에게 뭔가 명은이가 원하는 지지와 사랑을 못 주더라도 경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경희도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작품 속에 설명이 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배우로서 약간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하면서는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상을 받아왔을 때 그냥 잘했다. 상에 이 빨간게 묻었을 때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얻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 기본 베이스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명은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삶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엄마도 너무 어리다. 지금 그런 마음들을 좀 안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상 받아왔을 때 좀 더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손님한테. 이제 딱 그 짧은 순간이 명은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가 그
짧은 찰나찰나에 그 여백을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장면 외에도 배우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나요?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중간에 처음 우수상 받았을 때 그 상에 이렇게 묻은 것 자체를 되게 미안해하고 너무 기특해하고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 사실 엄마한테는 명은이 너 머리 이러고 갔어? 머리를 묶어준다거나 사실 모든 순간이 애정에 기반하고 있긴 하거든요. 심지어 반장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물론 너무 부담스럽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나 그거 갈 수가 없어, 이런 저의 개인적인 마음도 있지만 내가 진짜 못 가서 너가 상처받을 것도 싫다, 그런 마음도 같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순간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약간 극악스럽고 딸이 저렇게 섬세한데 어쩌면 엄마가 저걸 저렇게 몰라주나 싶은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 그 기저에 깔린 사랑은 불변한다는 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강기루 배우님 제가 마이크를 너무 늦게 들었죠? 아니요. 좋으시죠? 네, 그 해맑고 태평하고 무능은 한데 그래도 할 건 한다, 네, 최소한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생하는데 그렇게 부인이, 그러면 보통 우리 마음속에 성우에 대한, 아빠에 대한 미움이나 막 꼴보기 싫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제가 성우를 미워하거나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강기루 배우님이 자기 역할을 그렇게 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읽고 성우를 받아들이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좀 측은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그 시대의 한 집안의 남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책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기를 하면서도 가령 아이들을 혼내는 장면이나 또 아들을 때리는 장면이나 또 명은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뭐랄까요, 좀 너무 못나 보이게, 너무 또 폭력적이어 보이게 표현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소한으로 움직이죠. 많이 누워있고. 편하셨겠어요, 대신. 예, 정말 편했어요.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데. 엄마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제 좀 생각하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제 편집된 장면 중에서 도시락 싸주는 장면에서 나오긴 나오거든요. 뒷모습으로. 그래서 춤을 추면서 도시락을 싸는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군처럼 그게 장구경이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장군용 보고 싶다.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신나고, 뭔가 잘 없지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도 신나고, 그런 것들을 좀 뒷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한테 그런 심상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 폭력적이지 않게 묘사하고 싶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너무 공감하는 게, 보통 이런 영화에서는 주인공 아이가 너무 위험에 처하는, 감정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들이 좀 있게 마련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게 또 강기루 배우님의 연기의 내공이 빛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감독님께 하나 정도 더 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해 두시고 또 너무 생각하신다고 제가 하는 얘기를 또 안 듣지는 마시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글쓰기가 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혜진과 그 명은이 쓰는 글이 완성도나 어떤 성격적으로 굉장히 미묘하게 달라야 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마 감독님이 그걸 다 쓰셨을 거잖아요. 그 노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중요한 장면에서 혜진이 딱 읽었는데 글이 별로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쓸 때 일단 거기 수상작이잖아요. 또 대상 수작도 제가 써야 되잖아요. 부담은 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글짓기 퀴즈였어요. 솔직히 키즈요? 네. 그래서 명언이처럼 정말 무슨 주제만 나오면 엄청 도서관에 가서 찾고 어디 기관에 가서 쓰고 정말 글짓기 퀴즈였는데 저도 대상이나 시호상 같은 걸 못 받았어요. 한 번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글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우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같이 막 열심히 쓰는 사람들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소설 같은 거 되게 많이 읽은 사람들은 문장 자체를 수려함이 그 고급주의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정말 치열하게 글을 쓰고 치열하게 놀고 치열하게 썼기 때문에 그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죠. 그리고 명희가 썼던 방식, 상을 쓰기 위해 쓴 방식이 공식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라임이 있어야 되고 훅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내 돼요. 메시지가 마지막에 약간 어려운 단어 써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제가 그때 관찰했던 것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기본적으로 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그때 제 경험이 있더라도 요즘의 글을 봤어요. 요즘에는 어떤 글이 뽑히나 그런 것들을 같이 반복했고 세 번째로는 승하 배우와 제이 배우하고 하얀이하고 셋이 같이 만나서 이들 글을 쓰고 같이 낭독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다를까? 내가 쓴 거와 괜찮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늠을 해서 결국 그 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을 모두 놀라게 했던 순간은 혜진이가 읽는 평화에 관한 글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쓰셨어요? 굉장히 감정이 생생하던데. 그거는 일단 뭐 명은이가 쓴 평화는 우리가 항상 평화하면은 남북관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그게 명은이었고 혜진이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글을 쓸 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걸 관점을 꼭 우리가 아는 관점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성인이 돼서 느낀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개인적인 것도 정말 큰 주제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끌어올 수 있구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읽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성인이 돼서 글쓰기를 하면서 통해 얻은 것들을 그 혜진이 글쓰기를 통해 넣은 것 같아요. 그거를 보게 된 이제 명은이가 되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하고 막 취재하고 참고하고 인용하는 느낌으로 글을 쓰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체화된 듯한 말들을 막 뱉어낼 때 와, 타고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그때 그 감정은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잖아요. 더 복합적인 것인데 어땠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연기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명훈이었으면요 이제 글짓기 더 이상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어나더 레벨 끝.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고 싶다 이거죠. 네, 나는 대상 못 받아 그랬을 것 같은데 명훈이는 안 죽더라고요. 끝까지 글을 써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도 아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명은이가 계속 글을 썼을까 안 썼을까. 아마 그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관객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까요? 저는 시장에서 한번 보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원래 독립영화는 저 취향이 좀 안 나는데 주변 분들이 독립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독립영화에 좀 뭐랄까 느끼는 부분이 좀 많이 조금씩 알게 돼서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제목만 보고 왔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요즘에는 좀 가끔씩 늦게 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좀 졸기도 오는데 이 영화 보니까 졸지 않고 그냥 뜨뜻하게 이게 대사나 이런 장면들이 그래서 정말 잘 만든 독립 영화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꼭 보고 싶은 영화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영훈이는 이렇게 보면서 그 주인공하고 같이 그 내가 주인공 옆에 있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애들의 아빠로서 아까 이제 배우님들 이런 느낌들이 너무 뭐랄까 너무 가깝고 실제 같다. 가상이 아니다. 그래서 더 동화됐던 그래서 정말 올해 본 독립영화 중 최고였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은 제목이 비밀의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 보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 했는데 비밀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언덕은 어떤 의미일까? 뭐 비빌 수 있는 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언덕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혹시 후보 이 제목을 찾기 전에 어떤 제목의 후보가 또 있었을까? 이게 또 궁금했고요. 처음 영화 봤을 때 밥을 안 먹고 영화 보러 왔는데 고기를 막 구워서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리얼하게.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을 되게 정말 리얼하게 잘 진짜처럼 아니 그렇겠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제목에 대한 약간의 다른 해석은 그 여기 N9 영화사 인스타 들어가면 임선우 배우님이 설명해 놓으신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의 언덕이었어요. 제가 비밀의 정원, 뭐 비밀의 화원, 바람의 언덕 여러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었는데 결국 비밀의 언덕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저희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통을 겪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너 옛날에 이랬다 하는 아는 성장통도 있지만 모르는 성장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는 모르는 성장통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어요. 정말 비밀스럽게 굉장히 아마 명예훼손 5학년의 성장통을 갖고 있지만 6학년 때도 성장통을 갖고 수 있고 그래서 성장통을 언덕이라고 제가 비유를 해서 비밀의 언덕이라고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는 문학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폭풍의 언덕의 어떤 클래식함이나 그런 소설적인 느낌이 또 떠올라서 괜찮다 해서 비밀의 언덕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재도 똑같이 번역된 뜻인가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옆에 계신 분. 감독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포탈에서 감독님 이름 검색을 해봤는데 흔한 이름이라서 정명이랑 베이시는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감독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어른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드신 감독 한 분 검색이 되고 감독님은 영화에서 들어가서 찾아도 검색이 안 돼가지고 어떤 전작이 있으니까 전혀 몰랐는데 영화 기능위원회 거기 사이트에서 검색을 보니까 단편 2편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정의랑 산타클로스 그 작품인데 좀 전에 그 3편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편은 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다른 부모님 중에서 감독님 단편을 보신 분 계신지 보셨다면 이 장편이랑 어떤 다른 거에 느낀 게 있으신지 네, 감독님에 대한 감독님 필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관객분인데 한 작품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리라는 단편 이전에요. 아이엠이라는 단편이 있었어요. 예, 거울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얘기고요. 아마 제가 배우님들께 몇몇 배우님께는 제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단편을 같이 보내드렸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작품을 3편 다루면
지내셨나요? 제가 그때그때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는 영화가 좀 달라서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혹시 하나신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제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어떤 작품을 하기 전에 그 감독님 전작을 찾아보는 버릇이 좀 있어요. 만약에 찾아보기 어려우면 좀 보내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감독님과 첫 작품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감독님은 어떤 세계를 어떻게 그리시는 분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저는 IM이랑 그 산타클로스를 봤는데, 일단 IM 산타클로스 자체도 굉장히 두 영화가 달랐어요. 그래서 IM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울이 그 주인공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를 깨어낼 깨뜨릴 만큼,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고 좀 그런 추상적인 것들 중에 그 추상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또 많은 메시지를 주는 느낌이라면, 또 산타클로스는 저희 비밀의 언덕에서 교장 선생님 역할을 해주셨던 승욱 배우님께서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좀 현실적이면서도 동화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슬픈 동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두 작품인데도 정말 다른 색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비밀의 언덕은 또 어떤 느낌의 세계를 만드실까 오히려 더 궁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배우분들도 말씀하실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신 것 같아요. 뒤에 그 아이엠이랑 산타클로스를 봤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비밀 언덕이랑 굉장히 다른 영화, 분위기도 다 다르고 정말 다른 영화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임선우 배우님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산타클로스라는 작품만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최근작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근데 감독님께서 그걸 훨씬 더 길게 찍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단편은 분량의 제약이 있잖아요. 30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셨다고 하셨고,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 감독님의 그 호흡들이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 물론 다 다르지만 어떤 감독님들은 또 이렇게 선호하시는 호흡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국 다 장편을 하시지만 장편의 호흡을 처음부터 굉장히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단편을 찍을 때도. 근데 저는 산타클로스를 보면서 감독님의 그 장편의 호흡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집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일지가 좀 궁금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문수아 배우님이 왜 나는 감독님 미워요. 파국이 됐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처음에 뒤에 계신 분, 네, 하늘색 옷 입으신 분께서 먼저 들어주세요. 일단 그쪽으로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산뜻하게 수요일 저녁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그 어른들이 다 약간의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아서 되게 안심을 했고요. 그래서 저번 질문은 그 처음에 명은이 선생님께 드린 컵을 선생님이 쓰시는데 그때 들어있던 편지를 과연 선생님이 읽으셨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객분께서는 에란 선생님을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구나, 약간 좀 그런 사랑받고 싶은 느낌 있는 아이구나라고 아셨을 것 같고, 나중에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그 가정
물론 편지를 읽기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얘가 왜 따로 선생님 연구실을 하고 싶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에는 에란 선생님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다는 그 매력이 있죠. 네, 되게 무심하게 넘겼을 것 같기도 하고 꼼꼼히 읽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에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인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명은이가 갖고 있는 그 고민과 자신의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그 감정의 깊이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에란 선생님은 명은이의 그 편지를 보고 명은이의 그 고민과 그 감정 깊이를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읽기는 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컨텍스트라고 하나, 그 서브텍스트라든지 그런 맥락들을 아마 명훈이가 느끼는 것만큼 결국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같긴 한데 또 섬세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네, 좋은 선생님이지만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실 저는 에란도 명훈이랑 같이 약간의 성장을 해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란의 그 미숙함도 같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까 저쪽에서 손 들어주셨던 분,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영화 보면서 굉장한 공감성 수치에 시달리면서 봤는데 실제로 그 명은이와 같은 이유로 그 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 혜진이가 그 비밀 편지를 그 명은이가 감췄다는 것도 알고 있는 듯한데 그거를 따로 문제 삼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좀 아이들이 가족보다는 좀 교우를 우선시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에 대한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으셔서 좀 그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저는 의외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명은이의 행동을 생각하게요. 제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고민은 사실 창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빨리 내고 싶은데 이거를 누군가의 이야기라면 항상 그게 걸리는 게 항상 있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명은이에게 완전 공감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더 가족에 포커스를 두신 이유는? 글쎄요. 이거는 일단 명은이의 성장 이야기였고요. 일단 명은이라는 사람은 가족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제 첫 사회생활로 학교를 경험하고 글쓰기를 통해 뭐 환경도 알게 되고 먼 세상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글쓰기 통해 멀리 나아갔던 이유는 모든 가족의 형태를 보고, 친구들 혹은 삼촌, 모든 회장, 모든 가족의 형태를 보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든 여정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멀리 나아갔을 때 명은이 평창하잖아요. 다시 가족의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누군가를 가르쳐본 적이 있으세요? 예, 선생님 같은 걸 해본 적 있으시죠?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예술 강사를 했었어요.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강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적절한 편집과 그것이 몸에 배어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순간 배워서 네, 충성 쌤이라고 불러요. 그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쌤이라고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창작자면 누구나 그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볼 때 그 글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너무 강하게 인투가 돼가지고 과연 왜 그거를 명은이는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안 보여주고 싶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은 그 이유가 뭐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영화상에서는 일단락된 것이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로 됐지만 저는 그 이면에 뭔가가 더 있다고 레이어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은을 연기한 문승아 배우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영화에서는 가족에 대해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만 딱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면에 더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했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복합적인 있기는 있겠지만 뭐 그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 큰 이유는 없었겠죠. 네, 감사합니다. 좀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 제가 해가지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내가 이 영화에 꼭 참여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뭔가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루 배우님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있고 성우라는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라고 제가 미화를 했었나봐요. 얼마 전에 공연을 대화를 하다가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감독님이 캐스팅을 하시려고 이 성훈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이고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저한테 장문 어떤 그 프로포즈용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정말 그 싸가지 없게 그게 어디 보이죠? 시나리오에 어디서 보이지 그런 게? 그래서 감독님이 상처받으셨겠다. 그걸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그래서 더 좋아졌고 이렇게 원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출연하지 않을 수 없다. 안될 수 없다. 시나리오까지 고쳐서 예. 그렇게 제안을 했으니 네. 감독님의 그 열정에 반하신 듯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사실 저도 강기룡님 거절할까봐 제가 그 성우가 시나리오에 있지 않은 모든 미사용을 해가지고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강기룡님한테 정말로 그게 어디에 보이죠? 라고 온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위화를 더 시키지? 어떻게 변명을 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문자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강기룡한테 문자가 땡 하고 왔어요. 저 그건 배우가 찾아야겠지요. 제가 답을 이상하다고 안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중요한 걸 빼먹으면 어떡하세요? 방송이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다 알아버렸네요.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네. 산성 배우님은요? 저는 시나리오 처음 일단 딱 받았을 때 제가 이게 처음인데 이번이 처음인데 GV 하면서 실수한 게 처음인데 제가 여기서 실제로 그 바람의 언덕이라는 전작 GV를 몇 번 했었어서 저도 모르게 바람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바람의 언덕이라는 작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를 보내주셨는데 비밀의 언덕이어서 순간 약간 첫 번째는 당황하기도 하고 좀 재밌다 웃으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고 그 읽기 시작하면 바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읽으면서 작품이 너무 좋다, 이 작품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저한테 경의를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초등학생 엄마,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이 겹겹이 쌓인 그 엄마를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감독님을 만났을 때 왜 저희 경위를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감독님께서 많은 얘기를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 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믿음이 간다? 감독님. 그래서 그런 좀 감독님도 열정도 약간 플러스 돼서 이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승아 배우님은요? 좀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저한테는요 그 시놉시스 하나도 안 주고요 그냥 따뜻한 성장 이 영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감독님이 좀 심하게 했다 그죠? 그죠? 시놉시스도 안 주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는지 이따가 들어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연기는 특별히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냥 아이다운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엄마랑 저랑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아역 배우 영화 같은 게 나오면 조금 어두운 캐릭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네? 그냥 그러고 오디션을 보러 갔었는데 감독님이 저는 또 제가 감독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독님이랑 언제 또 작품을 해보겠냐 싶어서 전 감독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저희 말을 취소할래요. 네, 별로예요. 네, 별로라고 합니다. 진짜 비밀이 많은. 마음이 1시간 동안에 뭐 오락가락 막 계속해요? 지금? 네. 선우 배우님은요? 네, 저는요 아까 대략 말씀드리긴 했지만 감독님이 저한테 미팅했을 때 그랬어요. 서은 배우님은 제가 초를 쓸 때부터 에란 선생님 원픽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렇지만 아까 장성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동안 출연한 영화들을 다 보시고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감독님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시나리오와 역할이 제가 하고 싶은 저 안에 있는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품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감독님의 태도와 마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영화의 태도가 곧 저는 감독의 원래 태도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과 제가 느꼈던 영화의 태도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왜 시놉시스도 안 주셨어요? 이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시놉시스만 줬습니다. 안 주셨어요. 요 해명을 좀 하자면 일단 저희 성인 배우들에 비해서 승아 배우들의 10대 캐스팅할 때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발품을 밑바닥에서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4개월이 걸렸거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배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명문가는 정말 처음부터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정말 이 명은이라는 캐릭터부터 말고 문승아라는 사람, 이지은이라는 사람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승아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을 원해서 승아 배우라는 배우와 감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를 것처럼 정말 아무 목적 없이 만날 제가 승아 배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아 배우에게 일부러 시놉시스도 처음부터 시나리오 주면 대사 같은 것들이 너무 상상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승아 배우가 더 잘 알고 있는 초등학생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활자를 먼저 주지 않았어요. 그렇고 배우들 경우에는 정말로 저희 원픽이었어요. 이 배우가 아니면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배우였어요. 했으면 시나리오를 저희 작품을 주다 다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배우에게 얼른 승낙을 얻고 싶었고 빨리 사랑을 받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전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시겠어요, 감독님? 네,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풀렸어요. 마음이. 네, 계속 약간 웃고 있어요. 본인은 부정하지만 이미 웃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진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안 들어볼 순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임선우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고 첫날 저녁에 만나뵌 저희 첫 번째 관객분들이십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기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기 살 수 있게 많이 봐주세요. 저희 영화 인스타그램 할수록 더 재밌으니까요. 감사합니다. GV 내내 정말 약간 따뜻한 에너지를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애착을 얘기도 했는데 사실 감독님 작품도 그렇지만 감독님도 만나보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신 감독님이시고 순간적인 디테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애착을 하시면 또 다른 어떤 감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혹시라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오셔서 그때는 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할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차례라는 배우로서도 이렇게 같이 행사 다니고 하면서 몰랐던 걸 계속 알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토크 시간이 있는 날 또 오셔서 또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봉 첫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명훈이가 지금은 아마 30, 4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명훈이가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은 그 명훈이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내 마음을 정말 잘 연출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을 정말 리얼하게 구현해줘서 고마워. 그걸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막 오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극장을 나가시면서 막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첫 GV였고 이 순간을 저도 정말 처음이라서 이 순간도 다 처음이거든요. 예,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어떤 감격스러운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감독님의 첫 그 GV 자리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관객분들도 영화가 좋으셨다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